등장인물의 관계성에 대상관계이론 심리학자 멜라니 크라인의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 개념을 적용하면 이전과는 달리 최윤혁 변호사가 왜 단문희 변호사에게 관심을 가지고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심영탁 배우가 최윤혁 변호사 역, 박경혜 배우가 단문희 변호사 역입니다. 드라마 진심이 닿다 제11회. 공연 읽어주는 기자 천상욱입니다. 난 왜 저항하지 못했나? 상처받지 마라. 취향일 뿐이다. 심리학 책 2권의 저자이고 전자신문 계열사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담당 기자입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 드라마 리뷰 17번째 시간은 진심이 닿다 제11회 리뷰 대상관계이론 심리학자 멜라니 클라인의 투사적 동일시를 적용하면 입니다. 리뷰 포인트 1. 대상관계이론 멜라니 클라인의 투사적 동일시. 멜라니 클라인은 투사가 투사적 동일시로 이어지는 것을 정립한 대상관계이론 심리학자입니다. 투사는 자기 내면에 있는 스스로가 견디기 힘든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 고통과 괴로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외부 세계에 있는 대상으로 돌리려는 무의식의 행위인데요. 주로 죄의식, 열등감, 공격성, 수치심 등 직면하기 어려운 면들이 투사됩니다. 내가 투사한 대상을 내 마음이 투사한 상태로 그냥 두지 않고 투사한 것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만드는 적극적인 투사를 멜라니 클라인은 투사적 동일시라고 명명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감당하기 힘들 때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고 내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투사입니다. 만약 투사를 했는데 엄마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투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미워할 만한 행동을 또다시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투사적 동일시입니다. 리뷰 포인트 2. 투사적 동일시의 대표적인 4가지 종류. 의존적 투사적 동일시, 힘투사적 동일시, 성적 투사적 동일시, 환심사기 투사적 동일시. 투사적 동일시는 수많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4가지는 의존적 투사적 동일시, 힘투사적 동일시, 성적 투사적 동일시, 환심사기 투사적 동일시입니다. 의존적 투사적 동일시는 무의식적 상태에서 나는 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라고 의존하는 마음을 상대방한테 전가해 상대방이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힘투사적 동일시는 너는 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라는 힘의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전달해 상대방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힘투사적 동일시는 상대방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며 의존적 투사적 동일시는 자기를 불완전한 존재로 보죠. 성적 투사적 동일시는 나도 모르게 표현하는 유혹적인 몸짓과 움직임을 통해 상대방을 완벽하게 성적으로 각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적 투사적 동일시를 당한 상대방은 스스로의 자발적 선택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투사적 동일시를 행한 사람을 유혹했다는 인정하기 힘든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심사기 투사적 동일시는 자기의 헌신과 공로를 상대방이 인지하게 만듭니다. 상대가 자기에게 빚진 마음을 늘 미안하게 만드는데요. 많은 자기 희생적인 행동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환심사기 투사적 동일시를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한테 한 게 얼만데 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환심사기 투사적 동일시의 예입니다. 리뷰 포인트 3. 단문희의 투사와 의존적 투사적 동일시. 진심이 닿다에서 올웨이즈 로펌 변호사인 단문희는 금사빠,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의미하죠. 금사빠이자 극소심한 도라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으로 볼 때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없고 특히 이성을 대할 때 비대칭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문희는 회사 근처 가게의 직원 및 주인, 택배기사 등 주변 사람에게 금세 사랑에 빠지고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 금세 상처를 받죠. 단문희는 자신만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매번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금세 사랑에 빠지는 것을 상대방이 자신에게 금방 사랑에 빠진 것으로 투사한 것입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끌리는데 그런 모습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에게 끌린다는 투사를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단문이는 투사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을 때 적극적인 투사적 동일시도 무의식적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에게 상대방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인정하기는 싫고 자신이 먼저 마음을 접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절하게 만드는 행동을 단문이는 매번 해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볼 때도 저렇게 하면 싫어하겠다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단문이는 반복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리뷰 포인트 4. 단문이가 더 이상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를 하지 않는 모습에 의외의 매력을 느낀 최윤혁. 필자는 진심이 닿다 제4회 리뷰에서 제4회까지의 애정라인 썸라인을 살펴보며 일방통행 단문이와 일방통행 최윤혁이 엮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한 바 있습니다. 어느 순간 단문이가 최윤혁을 매력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금세 사랑에 빠진 것은 별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최윤혁이 자신에게 관심과 호감을 가진다고 투사와 착각을 한 것 또한 이전과 같은 패턴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단문이는 최윤혁이 자신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최윤혁이 단문이를 거절하도록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하는 대신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접고 현실을 직시했는데 그런 모습과 행동 속에 단문이의 적극성과 당당함이 드러났습니다. 최윤혁이 의뢰인에게 머리채를 잡힐 상황에서 단문이는 그 자리에 들어가 대신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의 마음이 들킬까 두려워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던 단문이는 인정과 포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당당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단문이의 모습의 최윤혁은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다며 단문이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매력을 찾게 됩니다.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경우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는 매력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를 진심이 닿다의 단문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는 의식이 감당하기 힘들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해서 드러나는 행위인데요. 자신의 마음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당당해질 경우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하지 않고도 좋은 관계성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단문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진심이 닿다 제13회부터 단문이가 더욱 당당하게 변신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는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기사 사이트와 네이버 포스트,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통해 글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라디오 고정 게스트 되고 싶은 천상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